2025년 2월 달에 11층이 3억 9,900만 원에 매매가 됐고요. 나와 있는 매물은 현재 4억 원입니다. 자, 이 물건 얼마에 여러분들 입찰하시겠어요? 과연 이 물건 얼마나 입찰됐냐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매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경매로 돈 벌기 이렇게 쉬웠어라는 주제긴 합니다. 정말 경매 투자하는 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지 실전적인 기술에 맞춰서 실전으로 진행되는 물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앵커TV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간첩이겠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매 관리문서 이렇게 쉬웠어 저자고요. 현재까지 직접적인 투자 포함 학생분들 낙찰 사례 총 금액을 따지면 약 2,800억 정도 되고, 누적 투자 건수는, 저희 개인적인 투자 건수는 100건이 조금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학생분들 전체 투자 건수로 따지면 560건 정도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어떤 투자자들보다 함께 투자를 해 나가면서 공동 투자를 통해서 또는 스터디를 통해서 타인의 투자 경험을 자기화시키면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투자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노하우를 실전 물건을 대상으로 많이 접목해서 임팩트 있게 재미있게 한번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경매 투자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실전 투자 비법, 그리고 장바구니 물건도 여러 가지 간단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입찰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찰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 퀴즈.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5번 이내 입찰이야. 5번. 별이 5개.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항상 저에게 선생님 근데 아파트 입찰해봤는데 입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5번 이내 입찰이에요. 이분들은 유튜브, 책, 대중매체가 그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매를 하면 그냥 낙찰을 받고 몇 억씩 낙찰 돈을 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만 보고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노력이 정말 낙찰받기 위해서 올바른 노력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두 번, 세 번 입찰하고 선생님 경매 낙찰가 너무 높아요.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뭘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지금 내가 5번 이내에 입찰했는데 경매 너무 먹을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입찰을 10번, 20번 정도 하는 사람은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본인 스스로 잘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자, 왼쪽 사진 보듯이 부동산 경매라는 게 정말 큰 돈이 들어가거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드가 너무 자꾸 소송하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한 번만 입찰 잘못하면 다 날릴 것 같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데다가 이 부동산 경매 공부가 오른쪽 사진처럼 너무 어렵거든. 내가 이 경매라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장벽을 넘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이제 내가 물건도 선택할 수 있고 입찰가도 선택할 수 있고 권리 분석도 할 수 있다 보니 한 두세 번의 입찰에 낙찰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경매는 사람이 하는 거라 몇 번의 입찰을 낙찰 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낙찰을 받겠다, 낙찰이 안 된다, 투덜대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제가 정말 경매판의 오래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경매 노력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세보다 나와 있는 매물 말고 팔리는 가격보다 10% 싸게, 그러니까 5억짜리면 4억 5천, 한 달에 10개 물건에 입찰을 하는데 10개월 동안 하면 무조건 낙찰이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 5 정도 되면 거의 다 낙찰을 받아요. 이 정도를 하지 않고서 낙찰 받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낙찰 받는 것들 보면 10%가 넘긴 할 거예요. 통상 15%? 잘 받으면 20%까지 가는데, 일단은 팔리는 가격 대비 15% 이상 넘어가면 두 가지거든요. 특수 물건이거나 흘렀거나, 정말 잘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받는 거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2, 3,
3 정도 돼요. 20% 싸게를 한 달에 3건 정도 들어가는데 3개월 이내면 받긴 해요.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 승률 정말 좋을 때는 거의 타율이 7할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2개 넣으면 하나 받았어요. 왜냐면 될 것 같은 것만 넣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 건 아예 안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긴 했는데 제가 이 10-10-10이라는 기준이 여러분들 듣기에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소액의 남들도 좋아 보이고 너도 좋아 보이고 나도 좋아 보이고 그런 물건에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약간 남들이 두려워할 만한, 남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하지만 수익이 클 것 같은 물건들은 선택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실전반에서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실전반 내용 중에 오늘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떤 포인트로, 어떤 물건으로 선택을 해야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3할 이상, 아니 5할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의 3번 입찰에 한 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자, 퀴즈!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포하루 아파트고요. 실평수 무려 51평, 분양평수 63평입니다. 4억 3천만 원짜리가 3억에 유찰이 되고 2억 1천에 진행 중이에요. 아까 돈 없다는 분 있죠? 이거 내 돈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만 있어도 돼요. 왜냐? 90% 이거는 무조건 대출이 나오거든, 최저가 기준으로. 자, 그래서 돈 없어서 투자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요. 알겠죠? 일단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전입가, 확정일자가 빠르지만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대출 금액과 채권단을 통해서 보면 임차인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긴 하겠지만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 정도 선순위는 바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건 위치가 전라도 광주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위치는 여기 아파트 단지가 2개 있고, 여기 햇빛마을 코하루 아파트라고 약간 나홀로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데 매매가 중요한 건데 2025년 2월 달에 11층이 3억 9,900만 원에 매매가 됐고요. 물론 수리가 좀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전에는 3억 2천에 거래가 됐고, 나와 있는 매물은 현재 4억 원입니다. 자, 이 물건 얼마에 여러분들 입찰하시겠어요? 과연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다 같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얼마에 낙찰됐냐면 2억 6,287만 8천 원에 2명 들어왔어요. 차순위가 2억 3,800입니다.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만약에 이건 가설이지만 1등이 안 들어왔다면 단독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와 있는 매물 대비 1억 7천만 원 싸게 받는 거고. 자, 여러분들 물론 위치가 외곽이긴 하나 2억 6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손해 볼 일이 있을까요? 나와 있는 매물 대비는 무려 1억 4천만 원 저렴하게 받은 겁니다. 대출도 잘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 정도면 대출 거의 90%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도 안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하면 모든 사람들의 입찰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정보를 다 주죠. 여러분들 조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보만 딱 주는데도 입찰 가격이 굉장히 다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똑같은 정보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입찰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경매 입찰을 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스윙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은 원래 스윙의 폭이 없어요, 실거래가 많은 것들은. 하지만 약간 실거래가 작은 것, 평수가 다른 것들은 조사하기에 따라서 정말 잘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존하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시장하실 때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선생님. 안 팔리면 어떡해요? 다 인정?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저도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할 때, 물론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잘 매각들이 되어 왔으니 그 결과를 때로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세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할 때 과연 손해를 볼까 안 볼까, 최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한번 배팅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금 아니에요. 그렇게 안전한 투자하고 싶으면 적금 되시면 돼요. 결국에는 부동산도 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팅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손해 봐 안 봐. 그게 제가 쓰는 신중함과 과감함이 중량을 잃었을 때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거 또 가볼까요? 인생은 우리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매 역시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할 때
꾸준히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 그 말도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을 할 때 올바른 노력을 해야지 쓸데없는 노력을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엄청난 의지보다는 첫 물건에 무조건 수익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져요. 첫 물건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첫 물건에 수익이 날 때까지 공부 다 했지, 이제 할 줄 알지. 그럼 뭐해? 놀기 삼아 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낙찰 받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첫 물건이 수익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열심히 하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향성을 잘 잡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잘못 맞으면 볼 하면서 완전히 톡 튀잖아요. 골프는 똑바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 경매도 투자도 똑바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 초성 퀴즈고요. 뭘까요? 자주 가자. 줍줍 가자. 정답! 정답! 집주근저. 자, 초성 퀴즈 한 번 더 갑니다. 이것도 함축어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어려울걸? 바이든 스피치는 뭐야? 땡! 방이동 스포츠 부동산 관련이니까. 정답! 이걸 어떻게 맞췄지? 이걸 아는구나. 부역대 신평초. 그렇죠? 아파트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함축적으로 하는 말인데,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를 부역대 신평초라고 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멍멍이를 찾으세요. 멍멍이를 찾으세요. 보이시죠? 자, 언뜻 딱 보면 다 고양이 같겠지만 중간에 멍멍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센스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 센트럴자이 2303호, 저희 조직원이 받은 물건 되겠습니다. 실평수 34평, 분양평수 45평이고요 9억 6천짜리가 6억 7천에 유찰이 됐습니다. 위치는 평택에 있는 동삭동 신도시 있는 데라서 위치 괜찮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있던 거 팔았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의 전면동입니다. 전면동. 신축의 아파트 단지, 뭐 전혀 나쁠 게 없죠. 보니까 근데 힌트가 23층 중에 23층, 그리고 내부 구조도를 보니 5개 공간이라고 돼 있고, 집은 뭐 남향 아니겠습니다. 남향 5베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남쪽을 5개나 보고 있는. 조금 더 보면 기본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 확장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5개 공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실거래 가격이 없어요. 아주 예전에 거래된 거 외에는 없고,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11억입니다. 부동산 장 안 좋죠? 자, 과연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될까요? 감정 가격 9억 6천만 원, 6억 7천. 제가 여기서 매매 가격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부동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동산 사장님도 실거래가와 주변의 가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 과연 이 물건 여러분들 나와 있는 매물은 11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에 입찰하시겠어요? 과연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7억 8,300만 원에 4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때요? 낙찰 가격 정말 괜찮지 않아요? 펜트하우스인데 물론 실거래 가격이 이제는 좀 볼 수 있죠. 자, 평수 보면 45평, 41평형이 실거래된 게 없고 39평이 가장 최근에 5억대 거래가 되긴 했어요. 그럼 39평형을 보면 5억 7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로 따지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6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현재 11억이긴 해요. 참 쉽지 않죠?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쉬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또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7억 8천이면 충분히 저는 베팅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펜트하우스로, 이런 단지의 특징은 내가 임장을 갔을 때 그 매물이 펜트하우스로 인식이 되냐 아니면 조금 큰 집으로 인식이 되냐,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해당 단지에서는 펜트하우스로 인식이 되고, 지금 낙찰 받으신 분들은 9억 감정가격 정도에는 팔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단지에 또 똑같은 물건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4억 3천에
그때는 낙찰된 게 있어요. 이것도 몇 명 들어왔어요? 4명밖에 안 들었어요. 4명밖에.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는 물건들 한 20명, 30명 들어오는 물건 많이 입찰하죠? 이게 아까 숨어있는 멍멍이를 찾듯이 눈을 조금만 뜨고 잘 찾아보면 이런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운 물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물건이 근데 이 옆단지인데 이거는 제일 싼 매물이 12억 5천에 있어요. 물론 이 가격에 팔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의 물건이 이 물건만의 특징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실전반에서도 엄청 많이 가르쳐드리고 정말 많은 유튜브 사례에서도 가르쳐줘도 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이 투자의 패턴이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결국 이런 저층이든 탑층이든 약간 부담스러운 물건이지만 약간 투자 포인트가 있는 물건을 찾아서 조사하고 입찰하는 그 투자의 패턴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해도 투자의 패턴은 반복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이 뭘까요? 어딘가요? 1층입니다. 1층 사진이에요. 여러분 1층 어때요? 1층 물건은 다들 어렵게 생각하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연말인가 글을 딱 올린 거예요. 나는 저층이랑 탑층만 해가지고 1년에 10몇 건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저층과 탑층도 하기 나름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그 이후부터 많이 해봤는데 1층도 굉장히 하기 나름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 휴먼시아 1층 물건입니다. 실평수 40평, 감정가격 9억 8천만 원짜리가 6억 8,700만 원에 유찰이 됐고요. 위치는 여기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로서 신축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 이런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지하철역에서 가깝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살기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단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해당 매물의 물건이 해당 단지에서 제일 큰 물건인데요. 실거래 가격이 2024년 5월 달에 2층이 10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현재 나와 있는 고층이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단지에 올 2월 달에 미친 물건이었죠. 18명이 들어간 아주 핫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평수는 똑같죠. 49평형이고 이거는 11층입니다. 근데 감정가격이 11억이 됐다가 9억 1천에 유찰이 된 거예요. 근데 6억 3,700에 아까 매물이 10억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 대비 6억 싼 거예요. 이때 18명이 들어와서 9억 2천만 원에 중간층이 18명이 들어와서 9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똑같은 평수가. 근데 같은 단지에 한 달 뒤에 1층 매물이 나왔고요. 9억 8천짜리가 6억 8천까지 유찰이 됐고 그 전 낙찰 가격을 보니 동일 면지에 한 달 전도 아니죠. 한 2주 전에 9억 2천만 원에 18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다음과 같고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서해상과 7호선을 쓸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은 12억이긴 하나 팔리는 가격은 12억은 아니겠지만 과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자,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냐면 7억 6,280만 원에 10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한 개층 낮은데 낙찰 가격이 얼마 차이 나요? 9억에서 1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게 어때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경매의 묘미고 매력인 거예요. 어때요? 어떠냐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그 비관론자가 있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요. 안 팔릴 수도 있어. 다 인정.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잘하는 건 조금 다른 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물건을 봐야 돼요? 부담스럽지만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막상 평수가 크고 가격대가 있는 1층을 투자한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뭐예요? 나와 있는 매물 대비 정말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안전 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낙찰 가격 정말 생각보다 낮죠. 물론 직접적으로 임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호전적으로 봤다는 건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물건을 선택할 때는 부담스럽지만 투자 포인트가 있는 물건을 선택하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게 1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2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지금 2025년 2025 3월달 4월달에 일어나고 있는 낙찰 건들입니다. 자, 이 만화 좀 읽어주세요. 너무 좋아하는 만화죠.
물론 하락장일 때는 그러긴 하겠지만, 야,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의사였어가지고 마곡에다가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세로 살다가 집값이 딱 오를 때 아파트 값이 올라서 뭐 6억일 때 8억일 때 팔아가지고 그 돈 좀 생긴 걸로 집값이 떨어질 줄 알고 전세를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집값이 오르고 나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똘똘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생포를 했더라고. 이번 생에 내 주택 사는 건 포기한다. 내가 그 친구 보면서 와, 이 친구가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근데 정말 엄친아였거든요.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였었거든요. 부산대 의사. 야,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날 얘기해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건 그 아버님이 부동산 투자를 또 잘 못하신 거야.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똘똘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고 안 팔리면 어떡하냐요? 주옥 같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정답을 드리면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은 처음부터 안 받으시면 돼요. 팔릴 것 같은 물건을 받아야지 왜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을 받아요. 자, 이 질문이 나온 김에 제가 어마어마한 경매의 생리를 말씀드리면, 경매는 철저하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 가격에 매물을 입찰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강요하는 건 나 자신일 뿐, 입찰 가격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초보 때 어떻게 마음의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입찰을 할 수 있었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초보 시절에 있었을 거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부담스러운 만큼 입찰 가격을 낮췄어요. 아무리 내가 초보지만 이 가격을 받으면, 명도 부담스러우면 1,000만 원 주면 해준다니까 주면 되고, 복비 500인데 한 3,000 주면 되고, 내가 2억 싸게 받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불안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철저한 매수자 우위시한 걸 잊지 마시고, 안 팔릴 것 같은 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물건도 갑니다. 청부 충주, 우리 수도권만 물건이냐? 우리 지방러들 실평수 52평, 감정가격 9억 6천만 원짜리가 7억 7천에 유찰되고 6억 원에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 64평, 청주 9억 원. 엄청 부담스럽죠. 자, 여기는 약간 위치는 오성에 있는 데고요. 공업지대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신도시급인데 여기 위치가 좋아요. 이렇게 이 해당 물건에 여기 신도시들 있고 학교도 있고 여기 공원을 끼고 있는데 전면동 물건이에요. 전면동. 여기 또 완전 전면동 물건. 실거래 가격은 8억 3천만 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8억 8천. 60평대. 완전 전면동. 작은 평수의 매물을 이번에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평수가 조금 작은 게 6억 4천.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이 6억 5천입니다. 이 평수로는 이게 130이니까 40평이고 50평이니까 14평 작은 게 이 가격대니까 단순 환상으로 평당 1,000으로 하면 7억, 8억 정도가 맞는 가격이에요. 그쵸? 아파트에 64평인데 전명이죠. 자재도 좋은 거 써요. 자, 9억 6천짜리가 7억 7천, 6억 1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얼마에 입찰하시겠어요? 이 물건 과연 얼마에 낙찰됐냐면 6억 3천만 원에 2명 들어왔어요. 이것보다 열 몇 평 저렴한 가격보다도 싸게 낙찰이 됐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얘기해봐. 낙찰 안 된다고? 어렵다고? 찡찡 대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야? 지금 채팅이 있는 시즌 다 받았어요. 낙찰 다. 이 물건 다 받았다고. 물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 없어서 디스 하더라도 저희 오랜 경험으로 말합니다. 이런 1등 매물은 가격만 맞으면 팔려요. 비싸게 내놔서 잘 안 팔리는 거지.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역이 아닌 물건을 보셔야 합니다. 지방분들은 서울을 부러워하시고 서울분들은 지방을 또 부러워합니다. 물론 서울에는 경기도권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경험 많이 할 수 있고 실패를 떨어져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물건이 많기는 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지역이 아닌 물건의 특징을 봐요. 상가를 투자할 때도 상권을 보는 게 아니고 입지를 봐요. 그 상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 잘 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입지 물건만을 보면 이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경매 투자하러 가가지고 막 지역 분석까지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40평대 지방에 있는 신축이 5억 5천인데 왜 압구정 그 40년 된 40평이 60억 하냐고요.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입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입지와 개발 계획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지방의 신축 5억짜리가 그 가격인 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간단히 판단해도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선택한 결과가 그 가격이라 그 가격에는 입지적인 게 일단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할 때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 딱 보고 싸 안 싸, 팔려 안 팔려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럼 굉장히 심플해요. 자, 다음은 광주 광유시. 이 물건 너무 재밌는 물건이고, 이거는 소형 물건 얘기하시는데 볼까요? 광주에 있는 44평형 아파트고요. 실평수 33평, 5억 3천만 원짜리가 3억 7천에 유찰되고 2억 9천9백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물건 임차인이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니까 확정일자 바르고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명도 너무 어렵겠죠. 자, 명도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치는 여기 전라도 광주긴 한데 논을 끼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거고, 주변에는 구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 경매 정보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잘 봐도 약간 특이한 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를 들어가서 보면 여기 겁나 신기한 거 있죠. 이게 1층 물건이거든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이런 지하에 이런 테라스 물건이 있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어때요? 1층인데 지하 내 공간이 따로 있어? 와, 겁나 신기하죠. 근데 매매 가격은 얼마야? 매매 가격은 실제 거래된 게 5억 4천만 원. 1층이. 특이해요. 1층이 5억 4천.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은 5억 5천인데 이 지도를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일 상층부는 탑층일 것 같은데 원래 이게 흰색에서부터 파란색으로 짙어지는데 1층이 더 짙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게 펜트처럼 다락처럼 1층을 쓸 수 있어서 매가가 좋은 거구나. 무슨 말이죠? 단지에서 인기가 좋다는 소리예요. 대박이죠? 자, 매매 가격 5억 5천 정도로 보여지는 이 물건. 그런데 유찰이 됐네요. 과연 여러분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얼마에 낙찰됐냐면 9명이 들어와서 4억 5백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 물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 물건도 왜 패스가 한 거냐면 1층이란 말이에요. 1층이고 위치적으로 보면 약간 빠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물건 추천을 해서 보여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지,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꾸준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런 파트긴 한데, 이런 물건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서 이 차에 그냥 흘렀다고 표현해요. 그냥 다들 1층 물건이고 감정가 5억 3천 사니까 별거 안 좋은 거겠지 하고 딱 흐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아직도 이해 유찰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런 물건을 1차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최저가에 그냥 주워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갔더니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회차 가격을 넘기긴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전회차 가격을 넘기진 않아요. 왜냐? 저는 저의 게으름을 탓합니다. 이 물건을 왜 유찰이 됐을까? 유찰이 되기 전에 이런 물건을 선택을 하고 임장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이 사례야말로 정말 경매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사례 중에 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가 언제 사례예요? 호랑이 담배 피절 시절 2025년 3월 26일.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을 때죠? 부선 사상이 엄청 안 좋을 때죠?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물건도 보면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부담스럽지만 투자 포인트가 있는가? 지역이 아닌 물건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모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죽전 GS자이 아파트고요. 실평수 무려 59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한 70평 될 것 같고, 6억 8천짜리가 4억 7천만 원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용인 죽전동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고 학교도 있긴 한데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여기는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인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의 물건인데 근데 네이버상에 매물이 없습니다. 실거래 가격도 없어요. 왜냐, 세대수 자체도 작으니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65평인데 이것보다 6평 작은 59평형 매물로 보니 이 단지는 그나마 좋은 게 다 큰 평수예요. 다 큰 평수인데 59평의 매물을 보니 실거래 가격도 6억 중후반, 나와 있는 매물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다른 평수의 매물도 보니까 6억 5천, 적정한 가격으로 보면 6억 얼마가 될 것 같고, 적정한 가격으로 본다면 7억 정도가 되는 게 65평형이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감정 가격이 적정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평수가 크고 실거래 가격이 많지 않아서 쉽지 않아. 자, 이 물건 여러분들 유찰했어요. 얼마에 유찰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물건. 얼마 유찰하시겠습니까? 유찰됐네요, 여러분. 이 물건 유찰됐기 때문에 입찰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받으신 거예요. 5억 8천 쓰신 분은 단독으로 1억 떡 사모으면서 끊었던 담배 피고 뭐 소주 먹고 내가 경매 투자를 한다고 막 미치는 거죠. 미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건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과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이게 진짜예요. 얼마에 낙찰됐냐면
5억 5,600만 원에 26명이 입찰했습니다. 26명 5억 5,600만 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건지,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입찰 가격을 고집을 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물건 단적인 예로 남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평수의 물건을 약간 위치가 외곽이지만 1차에 한번 유찰되고 나서 입찰을 했다면, 최저가에 받았다면 손해가 과연 났을까요? 26명의 저 정도 가격이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제가 올케어 할 때 추천 물건 별 4개짜리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 물건 들어갔다면 최저 가격에 낙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물건을 최저가 들어가면 단독 낙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낙찰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단독 낙찰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단독 낙찰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경매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꾸준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만 노력하면. 왜냐? 이건 별거 없거든. 그냥 1차 유찰됐을 때 임장 가서 열심히만 알아봤다면 물건 생각보다 괜찮은데 입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꾸준히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건 뭐? 방향성. 꾸준히 해야 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낙찰가 맞추는 것까지는 했고요. 지금은 진행 물건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1층 25평 8억 천짜리가 5억 7천에 유찰되고 7억 4천만 원에 약 미납이 됐는데 2명 입찰했습니다. 최저 가격 6억 3천만 원, 현재 5억 7천 상태고요. 권리 분석은 할 게 없습니다. 권리 분석 깨끗합니다. 현재 지도상으로 위치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팔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005동 1호 여기 물건 되겠네요. 매물의 가격이 8억 5천, 현재 나와있는 매매의 가격이 8억 2천이라 저층이기 때문에 8억 3천을 보면 됩니다. 이런 물건 어때요?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이민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물건 한 명이 안 들어왔다면 이 사람 얼마에 받아요? 2억 싸게 받는다니. 그리고 낙찰 가격 보이죠? 근데 지금 봐도 그 전에 차 가격을 만약에 넘기기라면 하면 받을 것 같잖아요. 받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차순위 금액도 있어. 이런 물건이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물론 지금 내가 이 단톡방에 얘기하는 순간 이 물건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됐죠. 모두가 다 아는 물건이지만 이 작은 포인트와 심리, 저층이라는 특징, 매매 가격을 보고 쫙 들어가는 거죠. 거래 많이 없어도 잘 팔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주거용은 싸면 다 팔리고요. 주거용이 아닌 것도 조심해야 돼요. 주거용은 싸면 다 팔립니다. 자, 다른 물건은 해운대에 있는 이것도 1층 물건인데 60평대인데요. 12억짜리 6억까지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가격이 매물이 12억이에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늘 마치고 103-545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배워? 경매 실전. 오늘 제가 대놓고 PPL하는 시간입니다. 경매 실전반에서 가르쳐주는 것들 중에 일부 가르쳐드렸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 가지고 하시면,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거 기억나세요? 텐텐텐? 이 텐텐텐은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하시는 아주 소액 물건에 내가 할 수 있는 물건, 내가 투자만 하고 싶은 물건을 하면 텐텐텐 기준으로 하면 되고, 이러한 패턴의 물건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말씀드렸듯이 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 싸게 받는데 한 달에 3건 정도 입찰하는데 3개월 정도면 낙찰 받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승률이 좋았을 때는 7할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스타일이 정답이라고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경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내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좋은 수단을 잘못된 기준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억나요? 성적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뭘 못했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경매판에서는 기준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30점을 맞아놓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찡찡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두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게, 소액 물건으로 할 거면 이런 노력, 소액 물건을 하지 않을 거면 이 정도로 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액 물건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억나죠? 입찰 5번 해보고 경매 먹을 게 없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진짜 먹을 거 없는 거 맞아요? 그거 아니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런저런 지금 추천 물건인 1층 물건도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간단하진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 고려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신청해 주시면 실전만 해서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험 포인트까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마련했던 경매로 돈 벌기 이렇게 쉬웠어라는 특강은 끝나게 됐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쳤고, 오늘 간만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되게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목 놓아서 왜 이렇게 강의를 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강의를 할 때, 강사 활동을 할 때, 내가 투자할 물건 다 얘기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솔직히 하긴 하고. 근데 막상 투자를 해보니 또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또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안 겹칠 때가 또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기도 하고, 어차피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갈 거면 아시는 분들이 낙찰을 받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니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 일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소중한 시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물건으로 돈 되는 투자 포인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조태꿀 아시죠? 하트 많이 써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